마라톤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14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과 같이 10, 6, 8 이렇게 길이가 많이 주어지면 첫 번째 뭐다? 길이가 많이 주어지면 각을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각 표현을 할 때 각 A가 주어졌는지 각 B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조건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보면 각 A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맞죠? 그 A를 기준으로 뭔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A를 주어졌다 라고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씌워주면, 이 동그라미 한 번 더 들고 오시고, 동그라미 대해서 이제 얼마? 밑에가 8이고 이제 높이가 6, 그 다음에 빗변이 길이가 10, 이렇게 이제 각 표현 한 번 더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AP가 6인데 대해서 수선의 발을 각각 내린답니다. 자, 요 수선의 발을 내린다. 수선의 발을 내린다. 핵심이 뭐죠? 수선의 발. 첫 번째는 이제 직각삼각형이 생성이 됐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삼각형의 높이. 그래서 넓이 표현으로 가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넓이 표현이라기보다는 직각 표현에 맞겠죠. 여기가 맞겠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생겨났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발견적 추론인데, 여기서 봤을 때 어떠한 빗변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직각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기면 이 친구가 뭐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원의 외접원의 지름이 되죠.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발견적 추론.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AQPR 사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QR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이 뭡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각 표현을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요 사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QR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외접원에서 내접하는 삼각형의 길이는 오케이 사인 법칙.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동그라미 분의 QR 구하고자 하는 게 2 라지 R. 그러면 여기가 AP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름이 6이 되죠. 이렇게 2R 반지름의 2배니까 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QR 했을 때 사인 동그라미, 우리가 사인은 얼마? 5분의 3이었죠. 그래서 5분의 3을 하면 5분의 18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꽤 중요한 정보는 핵심이 뭐다? 그 내접하는 사각형, 여기서 봤을 때 수직하는 두 직각삼각형이 만나면 AP가 지름이 된다 라는 거, 그렇게 해서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파이다 까지 써주는 괜찮은 문제. 1번부터 좀 하트를 많이 못 신겨줬네. 그래서 여기 1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최고차원 계수가 1인 3차함수 fx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요 원점 대칭을 만족시킨답니다. 자, 우리가 원점 대칭이 됐을 때 연속성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속성이 항상 연속을 하면 0,0을 지나고,
연속성이 불연속성이 적어도 한 번이라도 되면 용코 모양을 지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3차함수 0,0 한다면 얘가 이제 변곡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연속성이 없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 유리함수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원점 대칭이긴 하지만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원점을 못 지나죠. 그러면 여기선 3차 함수가 이 친구가 되고 대칭이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값을 했을 때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4개가 나오려고 하면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절대값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정확하게 딱 일치를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절대값 fx가 나올 텐데, 이 절대값 fx에 대해서 핵심이 서로 다른 4시근이 되려면 접해야 되죠. 이렇게 여기가 2. 그러면 이제 fx 측면으로 보면 극대 극소값이 주어진 거죠. 극대 극소값이 2랑 마이너스 2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차함수로 가도 되긴 되지만 조금 모르는 근이 더 많기 때문에 한 문자간에 정리를 하려고 하면 0.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조금 더 센스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3차함수 비율관계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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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될 텐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1대 요까지, 그 다음에 근까지 루트 3대, 그 다음 요 전체가 길이가 2. 요걸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1대 루트 3 이렇게 하려고 하면 3알파, 그럼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알파. 그러면 극소 값은 알파일 때, 극대 값은 마이너스 알파일 때. 어차피 원점 대칭을 쓸 거기 때문에 알파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다 얘만 쓰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고차항 계수 차수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fx는 x 플러스 루트 3알파 x 마이너스 루트 3알파 x. 그럼 여기다 알파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게 나와요. 그러면 x는 알파 대입, 그럼 x제곱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고, 합차 그 다음에 알파, 그럼 얼만겨 알파 세제곱이 1이다. 따라서 알파가 1이 나오고, 그럼 fx 식초론이 세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f3이라고 했기 때문에 f3은 우리가 이제 9 합차 공식 써보면 마이너스 3 다시 3 하니까 18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율관계 했을 때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해서 가는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공차가 정수인, 공차가 정수, 우리가 자연수 정수가 나오면 핵심이 뭐다? 이거 살짝 불편하겠는데? 하도 내가 잘못 그어서 맞지? 불편하진 않겠다. 자, 정수 자연수 이렇게 돼 있으면 핵심 우리가 항등식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 얘가 이제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합이 나오면 주로 등차 중앙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얘가 2a4니까는 0. 따라서 a4는 0. 항등식 정리, 그래서 기준항이 주어진 거고, 그럼 a4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0이 된다고 했는데, 절대값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죠. 절대값은 a4를 기준으로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면 양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 음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은 시그마 식은 잘 보시면 양수일 때 어떻게 ak가 양수면 2배가 되는 구조고, ak가 음수면 제로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차가 양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등차수 an은 dn 더하기 세모 요 꼴이기 때문에 1차 함수 꼴로,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한 번만 더. a는 a1 더하기 n-1d, 얘를 n에 관한 1차 함수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 그래서 이제 1차 함수 개수가 d. 자, 그러면 양수면 이제 요렇게, 그럼 양수라고 했을 때는 5랑 6을 2배, 5랑 6을 2배, 한 개 30이다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친구는 이제 A1부터 A3까지 합이 30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먼저 간단하니까 정리를 해보면, 등차 중앙 써보면 연마가 3A2로 정리가 되죠. 그럼 A2가 5. 그러면 얘가 두 칸 커질 때 동안 마이너스 5만큼 줄어들었다는 건데 D가 정수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 1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A4가 0이라 했으니까 A4에서 한 칸 D, A4에서 두 칸 D, 그러면 6D가 30 해서 D가 50, 50이란다. 5 이렇게 되는 거. 그럼 A9는 얼마? A9는 A4를 기준으로 해서 5칸. 그럼 5, 25. 이렇게 해서 답이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 우리가 로그가 자연수 정수가 된다라고 하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인데, 작년 핵심 메타였죠. 로그 2가,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로그 했을 때 진수 정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자연수가 되면 우리가 로그 자연수 무조건 는 k 잡기. 그러면 는 k를 잡으면 k는 자연수, 실제로 잡은 k에다가 대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풀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2의 k승 이렇게 될 거고, 그때 x의 값이 6개랍니다. 그러면 이차함수와 y 꼴 2의 k승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 이렇게 될 텐데, 문제가 정리가 된 거죠. 이번 6평에 10번처럼 그 로그 nx x 플러스 3 했을 때도 사실 로그를 다 정리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가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차함수와 y 꼴 2의 k승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고, 0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는 지점에선 다 동그라미가 쳐지고, 자, 그러면 x의 개수가 6개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6개다 라고 하면 그 다음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얘도 이제 경계값, 그러면 끄어보면 2의 1승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의 2승, 하나씩 대일 때마다 어떻게 된다? 두 개씩 늘어나는 거죠. 2의 3승 했다가 이제 어떻게 2의 4승이 포함이 되면 안 되죠. 오케이, 6개가 되려고 하면 2의 4승이 딱 되기 직전이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의 극대값이 8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접해버리기 때문에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럼 대칭 축이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2분의 a가 되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얼마? 4분의 a 제곱. 이 친구가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그럼 2분의 a 제곱이니까 4분의 a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4가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연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 16에, 그러면 a는 될 수 있는 게 5 6 7은 안 되죠. 그래서 두 개로 곱하면 30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진수 조건 까먹지 마시고,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는 k를 잡아서 k에다 대입을 해서 풀어 나가시면 좀 편합니다. 그렇게 되고, 6개가 될 때라고 하면 언제 6개가 되는지, 그 다음 개수 뭐 7개 8개는 언제 되는지 정도만 판단을 하셔도, 경계값만 잘 판단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 친구를 잘 보면,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에 대해서, 자, a, b 곱이 양수다 이 뜻은 둘 다 양수든지 아니면 둘 다 음수든지 부호를 알려준 건데, 자, 우리가 유리함수 그릴 때는 핵심이 뭐죠?
점근선. 오케이. 점근선과 방향 이렇게 따지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대분수 꼴로 xb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두 개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y 꼴 마이너스 1. 그 다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인자 x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얘네들이 이미 a분의 b는 그 부호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러면 x는 0이 대충 요점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부호는 어떻게 판단하죠? 요 x의 개수를 1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1로 잡았을 때 a를 다 나눠주고 요 위에 대가리 요 친구의 부호 판단인데 a가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완전 갈리겠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유리함수 fx ax 더하기 b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요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뀔 텐데 양수면 마이너스 a분의 b에 y 꼴 마이너스 1에 1, 3, 4분면 근데 어차피 x가 0보다 클 때만 쓸 거라서 여기만 딱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a분의 b는 맞는데 음수니까 2, 4, 4분면 x가 0보다 클 때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리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방향이 두 개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을 해주면 되는데 자, 천천히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gx죠. 한 번 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라는 뜻인데 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gx를 알아야 되는데 gx는 잘 보면 y 꼴 k에 대한 대칭이죠. y 꼴 k에 대한 대칭. 자, 이 친구를 봤을 때 그러면 fx 여기서 이제 새로운 함수의 정의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새로운 함수의 정의에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의역이 잘 보면 얘는 이제 x 값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y 값에 대한 정리인데 fx가 y 꼴 k보다 작으면 대칭을 시키겠다 이 뜻인 거고 fx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를 쓰겠다. 이게 뭐죠? 절대값이랑 똑같죠. f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fx는 x가 0보다 크면 fx를 쓰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 대칭을 해서 쓰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y꼴 해석을 해보면 y꼴 k에 대한 절대값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가볼게요. 자, 점근선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뜻이 이제 점근선이죠. 오케이, 점근선이 y꼴 2분의 1이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음수일 때를 대충 판단을 먼저 해보면 먼저 k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절대값을 시킬 건데 자, 일반적으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k보다 큰 친구는 그대로 쓰겠다 맞죠? 그대로 쓴 다음에 절대값을 하면 점근선이 항상 1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양수든 음수든 항상 핵심이 y 꼴 k가 마이너스 1 아래로는 가면 안 됩니다. 왜? 왜 k가 마이너스 1 아래로는 갈 수 없다? 점근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값 때문에 그런데 점근선이 원래는 마이너스 1인데 2분의 1로 값이 바뀐다 맞지? 그러면 값이 바뀌려고 하면 y 꼴 k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값이 변하기 때문에 k가 아래에 있으면 y 꼴 k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y 꼴 k보다 크면 fx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절대값을 해도 1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첫 번째 공룰 y 꼴 k는 y 꼴 마이너스 아래로 가면 안 된다. 잘 흐름을 타세요. 얘는 이제 가족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k는 위치가 무조건 어디로? 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요 위로 갔을 때 얘는 대칭을 시켜도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감소하는 요런 형태겠다 맞죠? 요런 감소하는 형태일 텐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나냐 라고 했을 때 만날 수 있나 만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K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우리가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K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2배니까 2 플러스 2K 요렇게 되나요? 1 플러스, 그럼 이 두 개 더해서 반을 했을 때 요 사이 거리가 같을 수 있죠. 요렇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을 하면 우리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가족권을 먼저 해보면, 그러면 1 플러스 2K가 뿔마 2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 K는 마이너스 1 뿔마 2분의 1 이렇게 되고, 이 K는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천천히 그림을 하나씩 그려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다라는 뜻은 얘가 이미 1 더하기 2K가 2분의 1이 되는 시점이고,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시점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그림을 그려보면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맞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1 플러스 2K가 점근선, 즉 2분의 1이 점근선이 되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절대값을 해도 사실 영향을 안 받죠. 그러면 그대로고 절대값까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K랑 교점의 개수 하면 한 개다 맞지? 그래서 얘는 탈락. 왜냐면 나다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 그럼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요렇게. 그럼 X축이 대충 요점에 있을 테니까 점근선이 2분의 1이라서 요렇게 가겠다 맞죠? 근데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죠 K가. 그럼 마이너스 K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4분의 3을 해보면 4분의 3은 2분의 1보다 좀 더 크다 맞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될 텐데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죠. 그래서 음수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양수일 때가 될 거고, 그러면 K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요렇게 K. 그럼 아까 전에 판단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보면 이 친구는 점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대칭을 시켜보면 1 플러스 2K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가 아까 전에 했다시피 K가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2K가 2분의 1이 되던지, 아니면 1 플러스 2K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던지 이렇게 남았죠. 그럼 천천히 가보면 요 위에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2분의 1이 되어 버렸을 때, 그러면 y = k의 기준으로 해서 gx는 이렇게 k보다 작을 때, 그럼 연마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축을 그어 볼게요. x축을 딱 그어 보면 이거 그림이 너무 작은데? 다시 그릴까요? 네, 과감하게 다시 그려버려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2분의 1이 된다 맞죠? 2분의 1.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 텐데, 그러면 절대값을 하면 x축 위치가 대충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점근선이 새로 4분의 1이라는 값이 생기고, 그러면 마이너스로 그려보면 결국
이렇게 이제 조스바 이런 식으로 생기는 요 그래프가 뭐다? 얘가 이제 절대값 gx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0,1이 되고, 그러면 4분의 1에 대해서 교점이 몇 개? 마이너스 k랑 다조건을 계속 쓰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k랑 교점이 몇 개? 3개죠. 그래서 얘가 탈락. 지지율도 운이 없다 맞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한 번만에 나오면 운이 더럽게 좋은 겁니다. 나이스. 그러면 여기서 이제 k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일 때, 그럼 이제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때, 그럼 천천히 한번 그려보면,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그러면 마이너스 4분 네 3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점근선이 얼마? y 이꼴 마이너스 1인데 y 이꼴 k에 대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에 대해서 접어 올렸더니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x축을 끄을 텐데, 자 x축을 끄을 때 핵심이 우리가 이제 x축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맞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x축의 위치를 딱 그었을 때 얘는 지금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맞죠? 요 위쪽에. 근데 나조건을 써보면 제로가 1이라고 이제 위치를 알려주죠. 얘는 이제 만약에 절대값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었다가 1로 올 수도 있는데, 얘가 이미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죠, 위치상. 그래서 얘는 그대로 0,1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요 위치 관계상 다시 얘를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친구는 4분의 3, 요 친구는 2분의 1이니까 다시 요 왼쪽에다가 그려보면, 천천히 x축 위치 딱 그리고, 그 다음에 1 0,1을 지나고 거기에 대해서 2분의 1이 여기 있고 반띵에,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여기가 실제로 마이너스 k 4분의 3. 그러면 자 이렇게 있다가 x축과 먼저 한번 만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쭉 가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한번 이렇게 요렇게럼 되어주고,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내려오면 된다 맞지? 연마가 결과론적으로 절대값 g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과 만나는 교점도 몇 개? 2개다 맞지? 여기가 28분의 1이 되고 여기가 알파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값을 하나씩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0,1을 지나야 되니까 0,1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1 대입하면 b분의 1 f0가 첫 번째 g0 f0 fx를 그대로 쓰니까 f0가 b분의 1 빼기 1, 얘가 이제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b는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8분의 1 요까지는 그대로죠. 28분의 1을 대입하면 얼마다? fx가 그대로니까 연마가 4분의 3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28분의 a 더하기 2분의 1분의 1의 마이너스 1. 그러면 분모에 28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 맞지? 그래서 28을 다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가 4분의 3. 그러면 a 플러스 14분의 28이 4분의 7. 그럼 날라가고 따라서 a는 2. 이렇게 a 값과 b 값이 다 나오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알파를 구해야 되겠다 맞지? 알파는 원래 대입할 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야 되는 친구다 맞지? 그러면 포 조심하시고, 그러면 여기는 알파가 되겠죠.
요마가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2알파 더하기 2분의 1이 4가 돼야 되죠. 왜냐면 한 번 더 정리할까? 2알파 더하기 2분의 1은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2알파는 2분의 7 알파가 4분의 7 이렇게 알파 값까지 나오게 되는 거 이해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4분의 7일 때 요 친구가 그러면 4분의 7이었으니까 7, 4분의 3 좀 멀죠? 여기가 이제 4알파 얼마입니까? 4분의 3? 그럼 얘가 이제 7인 거죠. 자, 요 점에서 외부의 한 점에서 끈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다, 맞지? 우리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주로 하죠. 그래프 그리기. 자, 근데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언제 불연속, 연속 이거랑 많이 결합이 되는데 핵심이 접할 때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만나는 점의 개수가 많이 바뀌죠. 그러면 접할 때를 기준으로 이제 한 개 더가 여기서 좀 더 커지면 두 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경계값을 잘 찾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접할 때만 찾으면 되는데 이 친구는 한 점을 고정을 시켜놓고 기울기를 뱅글뱅글 돌린다, 맞죠?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몇 개? 계속 한 개다가 요 점이랑 만나니까 계속 한 개다가 언제? 새로운 규칙의 시작. 아까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뚝뚝 떨어지던데 이거 why don't know? 좋지 않네. 이렇게 돌리면 되구나. 오케이. 자, 요렇게 됐을 때 교점이 몇 개? 여기를 m1이라 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함수 정의니까 hx를 그림을 그려보면 m1일 때 전까지는 몇 개? 계속 한 개로 쭉 오다가 m1일 때 드디어 두 개가 된다, 맞죠? 그러다가 몇 개? 계속 이제 두 개다가 0일 때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0일 때도 두 개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커지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죠. 그럼 3개가 나오다가 다시 어디서? 기울기가 M2인 곳에서 계속 3개다가 요 M2가 되는 지점에서 다시 2개가 된다, 맞죠? 그러다가 다시 몇 개? 무한대가 될 때까지는 1개. 그러면 요 지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불연속 값이죠. 그러면 그때 합을 라지 m이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기울기만 하면 되죠. 그럼 이 친구는 28분의 1, 0, 1이 되는 지점이죠. 그러면 7만큼 증가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감소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8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m1이 마이너스 28분의 1. 그 다음에 m2는 연마가 이제 0이 되는 지점, 2x 플러스 2분의 1분의 1 빼기 1이 0이 되는 지점. 그러면 2x 플러스 2분의 1이 1이 되는 지점. 그럼 x가 4분의 1이 되나요? 4분의 1,0과 기울기 해보면 증가량이 얼마? 4분의 27분의
y 증가량도 4분의 3 해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9분의 1이 된다 맞죠? 이 친구가 9분의 1. 그러면 라지 m은 두 개를 더하면 얼마? 2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이 친구가 되게 신기한 게 250이라는 숫자죠. 250이라는 숫자를 곱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 곱한 거죠. 89, 72에 29, 18 하면 252.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9에 28 해서 얼마? 17.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과정이 되게 길죠? 레전드네요. 죄송합니다. 이 두 개를 빼면 19죠. 와우, 어메이징. 자, 19. 과정이 되게 긴데 유리함수 추론하는 게 더럽게 깁니다. 그래서 그 절대값이 두 번이 되는 거니까 요 정도 일단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 요 친구 해석하는 거. K보다 작으면 대칭을 시키고 K보다 크면 fx를 그대로 쓴다. 요 친구가 절대값 함수랑 똑같죠. 요거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만나는 점의 개수,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하시는데, 접할 때와 새로운 규칙의 시작, 요때가 불연속 값이랑 자주 겹친다. 그래서 돌려보면서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점과 점 사이 기울기를 하면 된다. 오케이? 자, 6번 0,4, 0,-4가 있는데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mn이라고 한대요. 넓이가 12보다 작을 확률이다 맞지? 뭐뭐보다 작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잘 보니까 전부 다 확률들이 꽤 크다 맞지?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넓이가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12보다 작다로 가도 되고. 오케이? 이거는 저는 이제 답을 봤을 때 반보다 다 크길래 이 사건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ABC의 넓이를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AB는 고정이죠 지금. AB는 8로 고정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뭡니까? 요거 해석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m 코사인 3분의 n파이 그 다음에 m 사인 3분의 n파이 즉 뭐다? 요 각을 가진 원위에 그 반지름이 m인 원위에 점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n이 1일 때는 3분의 파이 2일 때는 3분의 2파이 3일 때 여기 그러니까 60도씩 딱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n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즉 주기가 딱 6이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요 넓이가 뭘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x 값이죠. 결국 m 코사인 3분의 n파이 이 친구가 높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는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절대값 이렇게. 그럼 일단은 m 코사인 이 친구가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까지 정리를 하면 좋죠. 그래서 수원에서 하던 것처럼 박스 그리고 주고 코사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맞죠? 주기성이 우리가 n을 x로 봐야 되기 때문에 3분의 파이에 2파이 그러면 6. 그럼 이제 1이 될 때는 대칭성이니까 2분의 1이 되고 얘가 마찬가지로 2가 될 때도 2, 3, 4 어떻게 된 겁니까? 3이 자연스럽게 침투를 했구만. 4,
5 이렇게. 그럼 잘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결과론적으로 n이 분류화를 할 수 있죠. 1, 2, 4, 5일 때는 넓이가 어쨌든 코사인 값이 어쨌든 2분의 1입니다. 절대값. 얘 때문에 부호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n이 3이랑 6일 때는 1 이렇게. 그럼 이제 m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높이가 2분의 m 이렇게 되는 거. 얘는 m이 된다 맞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넓이들을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넓이는 2분의 1 8 곱하기 2분의 m 그러면 2m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4m. 얘마들이 12보다 작다인데 12보다 작다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뭐 여사건으로 가도 되고, 12보다 클 때 그럼 m이 6일 때 요렇게, 얘도 12일 때 그럼 m이 3일 때. 그럼 전체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36분의 요만은 m이 6이고 나머지 친구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1 해서 4. 요 친구는 2가지인데 m이 3 이상이니까 3, 4 왜 안 적었어 이거 6. 그러면 4 곱하기 2 해서 8. 그러면 1 빼기 3분의 1 해서 3분의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12보다 작다 해서 m이 1부터 5까지 해서 5 곱하기 20 더하기 12보다 작다 해서 1d 뭐 크게 상관없죠. 곱하기 2 4 해서 3분의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여사건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실 수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라는 거 이해되겠죠? 오케이, 이거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7번. 자 7번 이 친구는 봤을 때 반지름 길이가 2인 151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답니다.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2인 1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겠다 맞죠? 내접한다 했으니까 이 친구가 원의 중심을 딱 찾아보면, 정삼각형은 무게 중심이 외심, 내심, 수심, 그 오심이 다 같죠. 그래서 2대 1 해서 3이죠.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2분의 루트 3a가 3이죠. 그래서 a가 루트 3분의 2 이렇게 돼서 2루트 3 이렇게 된다 맞죠? 한 변의 길이가 이제 2루트 3인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삼각하면 각이 60도다. 요걸 알아주고, 수선의 발 그러면 얘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 생성이 된다 맞죠? 우리가 수선의 발 하면 핵심이 직각삼각형이 생기거나 아니면 삼각형의 높이, 그 다음에 2대1로 내분 요런 표현이 나오면 주로 이제 비례식이거나 아니면 닮음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자 얼1이 주어졌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천천히 봐보면 요 친구는 구할 때 원래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요 친구 딱 정리를 해주고 원의 중심이랑 딱 이어주면 요 부채꼴에서, 활꼴은 항상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된다 맞죠?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전체 3분의 1 이렇게 되는 지점이죠. 이거 이해될까요? 근데 얘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요 친구는 어떻게 구합니까? 정삼각형의 반을 합니다. 정삼각형 넓이에 4분의 루트 3 a제곱 하니까 12 이렇게 됩니까? 요 넓이에다가 반띵을 한 다음에 다시 2대 1이죠. 높이가 같을 때 밑변 비가 넓이 비가 되니까 3분의 2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정삼각형의 3분의 1 지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
알아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초항이 원의 넓이, 오케이, 원의 넓이 4파이의 3분의 1이 됩니다. 요것도 알아줘도 되고 뭐 그냥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냥 사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초항이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내저번이죠. 내저번의 반지름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로 구하죠. 내저번의 길이는 넓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R 2루트 3, 그 다음 요 음마는 3, 그러면 여기는 2대 루트 3대 1이기 때문에 계산 안 돼요. 여기가 루트 3, 요 길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3 루트 3 더하기 3은 넓이 2분의 1 3 곱하기 루트 3. 그럼 2분의 1 날리고 3도 하나씩 날려주고 그럼 루트 3 더하기 1. 그럼 여기서도 양변에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해주시고 얼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원이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공비 얼은 연말을 2로 나눠준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4분의 루트 3의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1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3 3의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됩니까? 제곱을 하면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 한 다음에 여기가 밑에 8이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난 초항은 3분의 4파이. 그럼 먼저 8을 곱합니다. 8을 곱하면 8 마이너스 6 더하기 3 루트 3 분의 3분의 4, 8, 32. 그러면 이 친구가 2 더하기 3 루트 3 3분의 32. 그럼 이 친구도 유리화를 해주면 27에 4, 23 곱하기 3에 32파이 이렇게 69분의 32 요거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저번 넓이랑 내저번의 반지름이랑 초항 구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 친구는 잘 보면 AE DB가 길이가 2인 지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난 점을 C라 하고 OAB 이 친구가 1, 1 이렇게 이제 두 점을 잡았죠. 그럼 얘가 원의 중심이다, 맞죠? 원의 중심. 그때 호 AC를 움직이는 점 P, DC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OP1 더하기 O2Q 최소값이 2분의 1인데 자, 요 친구를 잘 보면 벡터의 합인데 벡터 합의 최대 최소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벡터는 길이와 방향 인자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길이를 이제 잘 지켜보든지 아니면 방향을 잘 보든지 해야 되는데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최대 최소는 우리가 사이 각이 오므라들면 오므라들수록 점점 더 얘를 도와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점점 더 최대가 됩니다. 사이 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세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최대값이 되는 거고 사이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반대 방향의 인자가 계속 생기는 거죠. 수직 벡터로 분해를 시켜보면 얘는 결국 이제 한 친구를 기준으로 보면 도와주는 꼴이 되는데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해하는 인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활용을 하는 건데
최소 값이 2분의 1일 때라고 했으니까 최대 최소는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합이 되려고 하면 시점이 일치를 해야 되죠. 그 시점 일치하는 방법 중에서 평행이동이죠. 그래서 시점 일치를 위해서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요 친구를 그대로 들고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O2가 되겠고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그러면 방향이 제일 먼 어떻게 O1 C 요 친구랑 O1 A 요 친구일 때 최대죠. 그러면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O1 C 더하기 요마의 크기가 2분의 1이다 이 뜻인 건데 중점 벡터 남았죠? 중점 벡터를 해서 반띵을 하고 곱하기 그러면 2OM 그럼 OM의 크기가 4분의 1이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요 길이가 중점이 되는 곳이 4분의 1 그럼 여기가 1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AB의 길이는 C의 수선의 발 요 H AB는 결국 AH의 2배죠. AH 어떻게 구합니까? 길이가 많이 주어지면 각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대 1대 루트 15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요 길이가 4분의 루트 15가 되고 요 전체 길이가 2분의 루트 15가 되는데 AH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15의 코사인 동그라미. 목이 너무 안 좋아. 죄송합니다. 2의 루트 15에 4분의 루트 15. 그러면 8분의 15. 8분의 15가 2배. 4분의 15.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9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벡터의 그 길이가 고정이 돼 있을 때 최대 최소는 방향이 그 각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서로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는데 방향이 반대로 가면 갈수록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해해야 하는 인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거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